네, 대박친구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 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상한가에 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종목 수익률 대결을 준비해봤는데 오늘도 별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30% 상승률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거의 매일 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째 별의 주인공을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급등 이대표의 독주 체제에 대항마가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으로 별 2개를 기록하고 있는 급등 이대표 전문가를 단타장의 전문가가 동아화성으로 3일 만에 별을 획득하면서 기존 성창 오토텍에 이어 수소차 관련주로면 별 2개 공동 1위로 올라섭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동아화성 금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별을 가져갔고요. 명장 배가진 전문가가 한국정보인증으로 별 1개 획득 3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편입 종목 상승률 탑5도 확인합니다. 세 번째 별을 노리는 단타장인의 수소 같은 종목 인지컨트로스가 어느새 7.99%입니다. 5위 안에 랭크되어 있고요. 4위는 주식형님이 자리를 지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8.38%로 안착했습니다. 주식와이프의 에코바이오가 11.3%로 3위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만큼 에코바이오의 별 획득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위는 전일 1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호시탐탐 별을 내는 리더스탁의 태고사이언스가 12.8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일 폭발적인 급등세로 단숨에 편입 종목 중 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종목은 이츠 한돌입니다. 화장품 섹터를 주목하라 했던 주식어부의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30% 별 획득으로 가는 대물 종목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단타장인의 동아화성 이 상한가요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오늘 별을 하나 획득을 해줬습니다. 정말 화끈한 상승을 보여줬던 하루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수소 같은 남자라고 해서 그런지 지금 수소차와 관련주로만 벌써 별 2개를 가져가셨는데요. 급등 이대표 전문가님 그리고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대결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점점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모두를 놀라고 있는 이 대회 상한가요. 지금부터 대결 방식 안내해드리고 편입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명의 도전자가 대결을 펼치는 상한가요. 주어진 기간은 단 8주, 종목 편입의 기회는 일주일에 2종목씩 총 16번입니다. 제시 종목 편입 후에 상승률이 30%가 넘어가면 별 1개를 부여합니다. 별 5개를 획득하면 우승, 즉 30% 상승 종목 5개를 제시해야 우승입니다. 쉽지 않은 미션이고요. 만약에 제시 종목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하면 로스컷이 발동됩니다. 즉시 편입 기회 1회를 잃게 됩니다. 다음은 종목 편입 안내입니다. TV방송에서 한 종목이 공개되고요. 나머지 종목은 노란톡과 온라인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됩니다. 매주 TV방송 포함 2종목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TV뿐만 아니라 노란톡 종목 공개까지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편입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수익률 대회인 만큼 아무 종목이나 들고 올 수 없죠. 시가총액 500억 미만, 거래대금 10억 미만 종목은 금지입니다. 전일 상한가 종목 2년 연속 적자 기업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종목 선정은 더욱 깐깐해진다는 사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상한가요의 라인업을 완성시키는 매치, 목요일에 라인업을 공개합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주식 잘하는 상남자, 주식 잘하는 사람이 형님이야, 주식 형님 전문가. 자, 이에 맞서는 고수 중의 고수, 증권가 출신의 베테랑. 베테랑의 꼼꼼함과 볼빨간 미소가 매력적인 분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송펀드 전문가님, 자, 지금부터 바로 무게감 있는 종목 대결 시작합니다. 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주식 형님 전문가님 그리고 송펀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식형님 전문가님, 목요일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네,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 왜요? 사실 이제 네.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저는 네. 이거 뭐 PD님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목요일 출연자한테 좀 핸디캡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일이면 금요일이어서 재미없는 장이라.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목요일 또 라인업이 만만치 않아서 시청자분들도 목요일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목요일이 진짜죠.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 실전 매매 대가들만 이렇게 다 팀이 이렇게 꾸려져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고도 창피하네요. 왜요? 아니, 자신감 또 가지셔야죠.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목요일은
정말 베테랑 전문가님들이 나와주신 만큼 많이들 기대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편입 종목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힌트를 먼저 이렇게 공개하기 앞서서 이제 앞에 전문가님들이 먼저 별 취득을 하고 퍼포먼스가 너무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네. 내가 봤더니 네네. 이제 본인한테 정말 자신 있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먼저 첫째부터 이렇게 가져오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처음이 중요하니까. 네, 저도 그래서 네. 제가 잘하는 걸 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져왔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종목의 힌트는 네. 이제 별들의 전쟁이 좀 시작을 했거든요. 바로 인맥주들을 우리가 지금도 좀 약간 살짝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다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맥주죠.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떠들썩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오늘만 하더라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무죄 판결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오로지 자금들이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만 편입이 돼서 정말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관돼 있고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나간다면 지금 앞에서 사실 뭐 전문가들은 뭐 별 많이 땄는데 네. 긴장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조금 제가 미리 경고의 멘트를 좀 날리고 싶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자, 정책 관련주라고 오늘의 힌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고요. 제 옆에는 또 이 투자자 베테랑 투자자 나오셨습니다. 증권사에서 열심히 내공을 닦아오신 분인데요. 우리 송펀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종목 편입 힌트 그리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출연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뭐 추천한 종목들이 그렇게 성적이 시원찮지 않는 것 같는데요. 참 보면은 요즘 장이 좀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좀 변동폭이 좀 크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수익률 내기가 좀 힘든 장세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연성 PCB 쪽에 최강자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송펀드 FT 전문가님. 근데 약간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수줍어지셨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볼 빨갛게 하셔가지고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잖아요. 이번 주도 약간 수줍으심이 컨셉이신 건가요? 카메라를 못 보고 계세요. 지금 수줍으셔가지고. 아닌가요? 저 사실 제가 나중에 끼어들기는 좀 미안한데 괜찮습니다.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기실에 있을 때 있잖아요. 이야기 잘했어요. 그래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 잘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실까요? 모르겠어요. 네. 좀 이제 오충 좋으신 거 아닌가. 네. 뒤늦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인사 네.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네. 편입 종목에 대해서 네. FTCB 휴대폰 네. 관련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종목 이제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살펴봐 주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먼저 주식 형님. 아까 또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순위권에. 와, 재정 그러나요? 엔지니어링. 네. 한번 먼저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왜 웃으시죠? 아니, 이거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닌 이제 뭐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릴 텐데, 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테마가 너무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당연히 있고요. 반도체 장비에도 엮여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이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현 정권 초기에만 하더라도 정책 관련주로서도 또 엮여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자, 하지만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누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피로감 자체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추가적인 급등세보다는요 한 단계 좀 약간 쉬었다가 계단식으로 알게 모르게 저점을 높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자, 편입한 이후로 급등세가 한번 나와주긴 했지만 물량이 이탈이 돼 있는 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도 보면은 갤럭시 이제 Z 플립 5G 모델이라든지 이제 노트 10이라든지 관련해서 지금 뭐 비공개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제 뭐 출시할 가능성, 기대감 때문이라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쉬어 있는 섹터가 있죠. 바로 이제 반도체 섹터 장비 쪽이 지금
현재 쉬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아서 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기다리셨다가 30% 이상, 50% 이상에서 이제 익절하시는 지혜를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첫날 TV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전파기지국 아직은 좀 힘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사실 힘이 부족하기보다 제자리예요. 네, 너무 제자리입니다. 자, 전파기지국도 보면 사실 차트를 빠르게 보고 이야기해드리면은요. 자,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는 이제 5G 쪽이죠. 거기에다 대고 이제 와이파이 관련주로서 이제 공공 와이파이겠죠. 네. 자, 오늘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회 연설을 통해서 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을 이제 만든다, 시행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학교 옥상에다가 태양광 판을 이제 설치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자,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에 맞춰서 지금 공공 와이파이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이 정책주 중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이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가장 빠르게 먼저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파지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힘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건 뭐 잡기도 힘들 정도로 빠른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죠. 미국 주파수 경매까지도 있기 때문에 수혜를 한번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잘 가져가셔가지고 수익 크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종목도 모두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송범드님의 리뷰 한번 송범드님의 만나볼까요? 종목 리뷰 살펴볼게요. SCM 생명과학 먼저 봐주실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는 한 16%까지 급등을 했다가 결국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하고 세포 면역 치료제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제가 보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은 한 3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줄기세포들의 업체들의 시가총액은 한 지금 6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포치료제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한 5천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저평가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주가가 좀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좀 밀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오늘 보호매수 물량이 내일 보호매수 물량이 한 300만 주 정도 풀리는데요. 이 보호수 물량이 좀 풀리는 문제 때문에 좀 주가가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면은 SCM 생명과학은 이제는 바닥을 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닥을 치고 기다리면은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제 바닥을 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SCM 생명과 기대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정화금도 있는데 이건 역시 뭔가 중장기적으로 기다려보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제가 보면 이제 거래량이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요. 제가 예측한 대로 좀 주가가 안 오르고 5일 이동평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내재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계속 꾸준히 실적이 나고 있고 이 회사는 실험실에 연구실 실험용 시약을 만드는 업체로서요. 꾸준히 실적이 나온 업체이고 재무 구조나 모든 것이 재무제표 같은 것이 양호한 업체입니다. 최근 보면은 주가가 4일 연속 빠져가지고 20일 이동평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은 내일부터는 한번 반등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내일은 한번 반등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도는 아니고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종목 리뷰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제 상한가요의 첫 번째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을 공개하실지 종목이 공개된 것과 함께 종목에 대한 전략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늘 준비하고 있죠. 네, 어떤 거죠? 맞습니다. 상한가요 종목 전략방 맞죠? 맞습니다. 네. 노란톡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요. 거기에 대박친구 상한가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러면 기대되는 그 순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종목 공개 시간이죠. 종목을 공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누구 먼저 볼까요?
이번에는 형님 아우, 형님 아우. 형님, 주식 형님부터 네. 보도록 할까요? 네. 착착 강기죠? 네. 자, 주식 형님부터 바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은 또 주식형님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자존심과 얼굴을 걸고 이번 수익률 게임에 임하여 꼭 1등을 하겠습니다. 난 강한 종목만 한다. 주식을 잘해서 형님으로 불리는 그의 승부수입니다. 주식 형님의 2주차 편입 종목,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안랩입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형님이 들고 오신 정책 관련주 바로 안랩인데 끼가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예, 벌써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끼를 부리면서 충분히 올라갈 모멘텀은 너무나도 많다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 지금 제가 서울시장은 지금 현재 이제 공석인 자리입니다. 이제 공석인 자리인데, 자 이 안랩을 이제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내년도 이제 2021년도 이제 4월이죠.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 기간 동안까지는 약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자 보궐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제 후보군들은 지금부터 먼저 이제 인지도를 쌓아야 되고 이제 지지율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거나 또는 이제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안랩을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그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이제 대표인 자 안철수 전 의원이 지금 현재 이전에 서울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같이 이제 병합을 했을 때 단일화 후보까지도 양보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안철수 전 의원이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지금 현재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양보를 해줬다라는 것은요. 자 그만큼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자 힘을 많이 이렇게 불어 넣어주겠다라는 자 생각이 반영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지율이 전부 다 이제 옮겨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 지금 의원으로 지금 이제 연관이 돼 있는 자 이런 안랩 같은 종목이 앞으로는 좀 더 치고 올라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지금 뭐 다른 섹터들 테마군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뭐 수익도 이제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도 많이 있는데 자 이런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누가 먼저 발빠르게 바닥에서 먼저 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수익률은 약간 별개고요. 이 바닥에서만 잘 잡아놓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수익률 게임의 이제 별 기준이 30%잖아요. 네. 뒤에 숫자 하나 0이 더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만큼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공략해도 될 시점 지금 현재 다가왔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 트위터 관련해서 이제 해킹도 이제 많이 당했거든요. 네. 대부분 다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명예가 있는 자 그런 대표적인 CEO라든지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자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인물들 계정이 해킹이 당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보안 관련해서 이 안랩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안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강력하게 좀 공략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뉴딜과는 혹시 연관이 없나요? 자 일단은 디지털 뉴딜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잖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 기대감. 그다음에 맞아요. 선반영. 그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이다. 예상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끝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는 언제 해야 되냐? 이 그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결국 이제 뭐 사업장에 배정을 할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면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될 때 이제 실적 관련해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챙겨 봐야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인맥주죠. 바로 인맥주를 얼마나 빠르게 공략하냐에 따라서 계좌가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전략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자, 일단, 예. 시가 이하부터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제 뭐 접근을 하시면 좋을 텐데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따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온라인 공개 방송에 좀 이야기해 드릴 거지만 이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인내심 끈기가 좀 약간 필요하거든요.
자, 이미 단기적인 바닥 부근에서 자, 이때 갭으로 날리면서 음봉이 나왔을 때가 바로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을 했을 때였거든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고점 부분에서 지금 현재 움직임이 많이 안 깨지고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안 깨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더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자, 나쁘지 않게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전 저항대 구간은 현재 자, 돌파가 나와줬죠. 그다음에 지지를 받아줬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갭적인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매끄러울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당장 내일 다음 주에 매끄러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6개월 뒤에 메꿀 수 있고요. 1년 뒤에도 메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이하부터 공략을 하시고요. 손절 가격은 55,000원까지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주봉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주봉상 이미 전저점 고점을 지금 현재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단기적으로 쌍바닥 구간 만든 상태고요. 자, 지난해 하반기 때죠. 이미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고요. 자, 코로나 사태 때 지금 대구로 내려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도와준 그 사례가 있었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쌍바닥 구간 만든 다음에 저점이 자,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쌍바닥 구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한 템포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재충해서 고점까지 탈환하려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점에도 공략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안내. 정책 관련주가 네.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정말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성펀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정책 테마주는 아니 정책주나 대선주는 보면은 좀 리스크가 크지요. 네. 변동폭이 상당히 그러게요. 크죠. 네.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식현이 전문. 이제 나이 들어가면 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리스크를 좀 이렇게 낮추고 이런 전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어떤 좀 단점이랄까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가져오신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승부수를 던지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손펀드 전문가님의 종목 공개를 할 순서입니다. 자, 이제부터 순위 경쟁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별을 안겨줄 그 종목 어떤 건지 공개합니다. 자, 1등은 저 주기현님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 자존심과 얼굴을 걸고 이번 수익률 게임에 임하여 꼭 1등을 하겠습니다. 네, 이름부터 수익을 노래합니다. 송펀드님의 회심의 공략주는 인터플렉스입니다. 지금부터 종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송펀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이제 2주차 종목이죠. 인터플렉스로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성 PCB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그 애플에 납품을 하다가 제품의 하자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최근 애플의 그 납품이 좀 중단되면서 좀 고전을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납품을 계속 하고 있고 중국 그 휴대폰 업체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 회사가 생산하는 PCB는 주로 이제 휴대폰, 자동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국내 그 삼성전자에 납품을 시작한 건데 중국까지 납품을 하면서 매출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용 연성 PCB를 최근에 납품을 추진하면서 자동차에는 이 PCB 제품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자동차 업체에 납품을 할 경우는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제가 보면 내년부터는 폴더블용, 스마트용 그 양면의 연성 PCB를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따라서 하반기부터 제가 보면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이슈가 있다는 것보다는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의 포인트는 이제 상반기는 좀 부진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진다. 만약에 금년도에 이 종목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만큼 실적이 흑자 전환한다면은
주가 상승력은 하반기로 갈수록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하반기 실적을 이제 노린다고 하면 상한가요 저희 이제 2달 안에 네. 수익을 내기에는 사실 좀 느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 7주 남았을게요. 충분히 7주 남았을게요. 네. 충분히 갈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7주 정도 남았다. 네. 혹시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인터플러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저께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PCB 업체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보면은 어제 초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BH라는 종목도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초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면은 배덕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PCB 업체들인데요. 어제 인터플러스도 강세를 보인 후 오늘은 좀 조정이 보였지만은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약 한 달 이상 기간 조정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래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인터플러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살아나면은 제가 보면 전고점 돌파를 한번 시도한 후 강력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좀 밀봉을 보면은 이 공간이 좀 좁게 보이는데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주봉은 바닥권에서 지금 최근 거래량이 서서히 소환되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 바닥이네요.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송펀드님이 아까 7주 남았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이 기간이 한 달, 대회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런 종목을 가져오실 건가요? 저는 원래 스타일이에요. 급등하는 테마주나 그다음에 급등지를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주식을 제가 한 30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주식을 해가지고 망해봤기 때문에 절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되지만이 우리는 이 시장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대회가 2주 남았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회가 2주 남아도 저는 이런 종목을 합니다. 저 그래요? 철학 기준이, 저 투자 철학이 있기 때문에. 별에는 욕심이 없으신 건가요? 별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우승보다는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저는 내 투자 패턴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가 많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인터플렉스를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인터플러스가 이제 바닥을 좀 쳤고요. 네. 제가 이제 가장 포인트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흑자전환하는 거는 그 기대감이 가장 크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큽니다. 그렇고 주가가 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을 하면은 상승 여력이 상당히 여력이 크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경님 오늘 송펀드님이 가져오신 인터플렉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왜냐면-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인터플렉스 나중에 이제 뭐 썰전에도 얘기할 건데 네. 그냥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 맞아요. 오. 근데 전체적인 시장을 하락세를 이끈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사건이 정말 컸습니다. 정말 커가지고 이건 나중에 좀 약간 세세하게 좀 이야기. 썰전을 아껴두시는 거죠? 그럼요. 네, 좋은 건 나중에. 네, 좋은 건 나중에. 손펀드 전문가님이 약간 이렇게 입꼬리가 한쪽씩 올라가시면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대응을 할 자신이 있다라는 듯한 표정을 보이셨거든요. 이따가 썰전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전략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이제 주가는 일봉상으로는 약간 오른 것 같지만은 제가 보면 주봉상을 보면 완전히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하락할 자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증시가 보면은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일 거면은 내일 아침에 약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 이 시장이 약하게 출발하면 이 종목도 약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초가 이하에서 13,000원까지 한번 매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저는 손절가는 좀 작게 좀 잡아주고 싶습니다. 12,000원 미만으로 하락을 하면 가감이 손절매를 한다. 그렇게 12,000원 손절가를 잡고요. 제가 보면 내일 아침 시초가에서 13,000원까지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손펀드 전문가님 예. 바닥권이라고 했는데 손절가는 왜 이렇게 짧게 잡으신 거죠? 손절가를 짧게 잡았냐면요.
얘가 12,000원이 깨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투자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안 해야지만이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저가를 짧게 잡아준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도 좀 궁금한 게 주식 형님. 아까 손펀더님은 나는 우승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임하기 때문에 철학을 지킬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주식 형님 만약에 대회 기간이 2주 정도 남았다 하면 어떤 종목 들고 오실 건가요? 사실 나는 이제 종목에 이제 철학이 남았다, 철학이 있다 네. 이렇게 하는 순간 저는 철대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우승 욕심 있으신 거죠? 우승 욕심은 아닌데 왠지 아니에요? 배신자 이미지 같잖아요. 저는 나도 이제 아니에요. 난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네, 혼자서 이렇게 난 투자 철학이 있기 때문에 난 느리게 움직인 걸 좋아한다. 분명 수익률 게임인데 주식 형님은 투자 철학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제 투자 철학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자. 이 투자 마인드거든요. 근데 네. 강한 종목을 뭐 너만 먹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다 같이 수익 챙겨가면서 다 같이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는 이렇게 뭐 수익 많이 받고 누구는 나는 뭐 손실 벗고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는 주식. 네. 차별 없는 주식. 그러면 별도 따고 수익률도 챙기겠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네. 결론이 너무 이제 간추려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철학대로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상한 가요이기 때문에 응원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괜히 상한 가요가 아닙니다. 우리 하루 동안 매매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응원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 최초 주식과 노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편입 종목 썰전과 함께 여러분들의 기운을 팍팍 넣어줄 응원곡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썰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물낚시 투자법이 무엇인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와이프인 만큼 주부 구단으로서의 노하우를 제가 주식시장에서 풀어내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여러분들께 우승을 목표로 나아가는 모습 안겨드리겠습니다. 명장, 네, 값진. 말이 필요 없습니다. 평상시대로 하면은 1등은 당연히 저의 것이다. 수익률은 전문가의 얼굴이자 자존심이다. 네, 썰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형님, 아까 인터플렉스 관련해서 지금 아껴둔 게 있다, 얘기할 궁금해요. 게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한번 해주실까요? 사실 인터플렉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이제 그게 뭐였냐면 2017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아이폰 X 이제 10이 이제 출시가 이제 됐을 때였는데 그때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이 됐거든요. 인터플렉스에서 이제 했는데 크랙이 발생이 된 거예요. 네네. 이 크랙이면은 치명적인 이제 그 불량인데 정말 뭐랄까 그 회사가 이제 흑역사로 사라질 뻔했거든요, 사실. 이 인터플렉스 보면 최대 주가 이제 코리아 서킷거든요. 네. 이제 코리아 서킷가 또 이제 코리아 서킷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영풍이에요. 그러니까 영풍그룹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영풍그룹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었던 최대 사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겠지만 독과점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업체 주고 이 업체 주고 일감들을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그 중에 인터플렉스가 걸려가지고 수천억, 뭐 거의 1조 가까이 배상을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기사 회생을 또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전에 한번 사건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또 한번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이제 있죠. 그런 우려감도 있고 사실 인터플렉스가 지금 하고 있는 FPC 혹시 FPC가 뭔지 아세요? FPC요? 네. 그 전자기기 보면 안에 이제 녹색판 같은 거 있잖아요. 없죠. 그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건데 지금 인터플렉스 보면 사실 이제 대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느려요. 네, 상한가 급등을 했거나 상한가 친 종목들 해보면 과거에는 뭐 대장이라는 영광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정말 아래쪽에 위치한 그런 종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미증시라는지 살펴봤을 때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영향이 없다고 보시나요, 손펀드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네. 보면은 그때 이제 애플에 그 납품을 해가지고 하자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재고에 대한 그 손실 처리 같은 거 해가지고 모든 이제 부실이 드러냈습니다. 부실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정상화되고 있고
이제 애플 쪽에는 납품은 좀 안 되고 있지만은 네.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다시 그다음에 중국 휴대폰 업체가 상당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중국 업체에 대한 그 납품이 좀 계속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얘들이 또 핵심의 이제 카드를 꺼낸 것이 뭐냐면은 네네. 전장용 자동차용의 연성 PCB가 들어가거든요. 자동차 전장에서 또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대로 이 종목이 금년도에 흑자 전환에만 성공한다면은 주가가 진짜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려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자동차도 또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점점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해요. 그럼 송판도 전문가님 봤을 때 네. 안랩,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수 있다라고 아까 살짝 언급을 맞아요. 해주셨는데 더 좀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4월에 있죠. 내년 4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면 이제 그 후보가 어떻게 이제 정해지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내본 법원은 우리나라 보안업체 중에서는 내가 보면 그래도 넘버원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안 쪽에서는. 그러면서 이 주식이 이제 약점이란 것은 이제 선거에 엮여 가지고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면 이제 서울시장에 대한 후보가 언제 가시화되냐에 따라서 주가 이제 상승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빨리 앞당겨지냐 후보 선정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 관련주라기보다는 보안 쪽으로만 봤을 때는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제가 보면은 그 디지털 리들 쪽에 보안업체로 보면은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이 상한가요에 들고 올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수익률 게임에서는 그래도 끼도 있고 오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정책 관련주라는 근데 그런 포인트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분이 그러니까 바라보시는- 가지고 오신 아이, 느낌이 정말 약간 다르긴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아니, 인정을 받았네. 오늘 종목 가져온 거.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아까 이렇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서울시장 누가 나오든지 간에 관심은 없어요, 저는. 네.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집권 여당 쪽이 지금 현재 잡음이 많이 있거든요. 이 잡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잡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지금 현재 지지율을 올려야 되고 인지도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들이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지금 현재 뭐 유력한 후보도 많이 있지만 누가 나오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한번 후보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깨끗한 이미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사람들 입에서 이 이름 석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인물일수록 주식시장 자체가 이 주식 자체가 상승률이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살펴봤을 때 자, 단순히, 처음이죠. 처음에 이제 뭐 대선 나왔을 때, 뭐 국회의원 나왔을 때, 자, 이런 그 상황을 봤을 때, 단기적인 바닥 부근에서요, 엄청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동반해서, 10,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만원 이상까지 돌파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짧은 기간에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결과 유무는 필요가 없어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디지털 뉴딜 관련주도, 자, 결과가 뭐 이 업체가 뭐 거의 뭐 독과점으로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중요하진 않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공석이 돼 있고 집권 여당이 지금 현재 잡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자, 안철수 전 의원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식 형님이 또 차트를 굉장히 잘 분석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런가요? 오늘 1초씩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뭔가 수줍으셔. 이거 이제 종목 화끈한 거 가져왔으니까 네. 이제 뭐 그 다른 부분에서는 좀 이제 겸손해지자. 그래도 이렇게 좀 예. 차트 잘 보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네.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아시길 바라겠고 인터플렉스 한번 차트로 한번 봐주실까요? 인터플렉스요. 사실 인터플렉스 제가 이렇게 뭐 안 좋은 얘기는 했지만 실상 뭐 그렇게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바닥입니다, 이건. 이건 꼭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상한가요하고는 좀 약간 부합이 좀 약간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을 행보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뭐 송펀드 전문가님께서 이제 올라가자 그러면 이제 거기가 이제 바닥 끝난 거고 좀 그냥 한번 쉬었다 가자 그러면 뭐 바닥 더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사실 이제 바닥이라고 뭐 표현하기는 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바닥 탈출인 건 맞아요. 예, 바닥 탈출인 건 맞고 하반기 기대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애플에서 아이폰 출시가 있죠. 그다음 이제 갤럭시 노트 출시도 있죠. 하반기 또 G 플립이라든지 이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아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 폴더블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출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애플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기업에서 소위 말하는 노트북도 지금 현재 접는 식으로 이렇게 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PCB가 애플 PCB가 가장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인도 시장이죠. 인도하고 중국하고 지금 현재 자 국경선에서 패싸움도 하고 뭐 야구방망이 치고 뭐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인도 그 떠오르는 신흥 시장이 인도를 지금 현재 중국이 싫어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특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기회의 시장이고요.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인터플렉스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종목이에요. 그냥 장기적으로 만약에 본다. 이 상한가요가 한 1년 한다 그러면 그냥 1등이에요, 그냥. 그냥 1등이야, 그냥. 계속해서 우리 네. 송펀드 전문가님은 종목 선정은 좋으신데 기간적인 지적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터플렉스가 안랩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제 그 안랩이 좀 빨리 갈 가능성이 큽니다. 타이밍 들어가도. 차이.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는 항상 스윙 게임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저도 많이 해봤는데 8주라면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도 우승도 많이 받고 진짜 많이 받습니다. 우승은. 제가 이토마토에서 거의 3연승 우승도 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1인 종목 가지고 거의 우승을 했거든요. 그때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나요? 한 8주를 했습니다. 그래요? 8주에도. 똑같네요. 네, 비슷하네요. 그러면서도 제가 항상 승리 게임을 1등을 했습니다. 혹시 막판에 계속 역전하셨나요? 저는 막판의 역전보다는 그거는 수수료하고 세금까지 계산을 하고 첫날 똑같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늦게 시작하잖아요. 목요일날 출연자들이. 그렇죠. 네. 그날 똑같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룰이 우리는 달랐네요. 마지막에 우리는 마지막 주에 가면 또 하루밖에 안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지막에 하면서 좀 약간 손해가 있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제가 궁금한 게 주식 형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 있잖아요. 근데 안랩 말고 그 서울시장이 별세한 날에 다른 종목이 거의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런 정치 테마주 말고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도 궁금해요. 그건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미 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이미 그렇기 드려서 때문에 그 다음에 안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쉬우면서도 패착 요인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장이라고 소위 말하면 빨리 움직이니까 얘가 대장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안랩 같은 종목이 대장으로 바뀌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우리 이제 투자분들도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오히려 한 템포 쉬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안랩 같은 종목이 오히려 대장으로 변신을 한 다음에 자금이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런 종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차 공격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썰전까지 이렇게 만나봤고요.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한 시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두 분의 응원곡으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노래하라 상한가요. 저희 노란톡에 참여하시면요. 여러분 종목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진구 상한가요라고 노란톡에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온라인 종목도 여기서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주식 형님 전문가님의 노래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노래고요. 어떤 노래일까요? 자, 노라조의 형. 노라조의 형.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안다고 하셔야죠. 센스 부족이. 그때 이제 맞장구 쳐주면서 좀 이렇게 힘을 이렇게 좀 이렇게 실어주셔야지. 네. 아니 주식 형님이라서 이 형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데일리 여기 좀. 예. 아, 마이크 좋아졌죠. 아, 지난주랑 다른 마이크인데요. 돈좀 효과음도 나오니까요. 돈좀 썼나 본데요. 예, 자, 네. 오늘도 유진 씨가 반주를 해주실 거고 여기 맞춰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한마디 하세요. 자, 코너 속의 코너 돌아왔습니다. 이데일리의 동전 노래방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노래방이요? 동전 드려야 되나? 자, 알겠습니다. 잔잔한 노래군요. 하나, 둘, 셋, 넷.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뼈자샤. 하나, 둘, 셋, 넷. 형도를 했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 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라 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마디 하시죠? 네? 시청자분들께. 테러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노래방 온 느낌이었어요. 잘하셨는데 아, 열창이었거든요. 사실 뭐 형이라고 해서 이 노래를 부른 건 아닌데요. 노랫말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살짝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회식에서 부장님이 노래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이 PD님, 이 앵커님들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원고에 없는 내용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주식 부장님? PD님한테 그럼 일러보세요. 이제 부장님이 들어가셨고 네, 네. 사장님, 우리 상무님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너무 재밌다. 네, 네. 우리 송펀드 전문가님. 근데 정말 실제로 제가 정말 이건 여담인데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의 상무님과 정말 비슷한 네. 외모를 가지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송펀드 전문가님은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일단 말씀으로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노래를 좀 준비를 못했고요. 네. 노래를 일주일간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어떤 네. 거를 준비하셨을지. 그럼.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주식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은 글로벌 증시나 우리 증시가 보면은 변동폭이 너무 상당히 큰 장세가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장세 같은 데는 현금도 투자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기다리면 찬스가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주시장은 기다리면 찬스가 옵니다. 그러니까 꼭 현금 가지고 기다리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효과가 마이크로 에코가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교장 선생님이 방송하시는 것 근데 같은 좀 느낌이. 방금 주식 형님 표정이 좀 안 좋았어요. 왜 그러세요? 저는 여기 왜 나왔나? 나는 왜 나왔나? 왜요? 노래 너무 잘하셨는데. 아니 노래를 떠나서 본인만 이제 좋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인만 좋은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나만 이제 배신자 입장 근데 되는 거. 주식 형이 오늘 노래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정적이었거든요. 부장님이라면서요. 부장님도 노래 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덕분에 네, 되게 그렇죠. 화기애애한 저희 상한가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바로 이어서 온라인 방송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은 주식 형님이 온라인 방송 준비하셨죠? 네, 제가 이 방송 이제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 이제 준비했는데 여태까지 여기 출연했을 때 이제 전문가님 살펴봤을 때 이제 2차적인 종목이 가장 세다는 것을 아마 몸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했거든요. 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요. 강한 정책 관련주. 자, 지금 현재 이 안랩보다도 오히려 더 힘이 더 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계좌 푸르딩딩이 아닌 불구르딩딩 이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내일 상한가요는요, 별 2개를 획득한 단타장이님의 스페셜 강의로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 저녁 9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3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